지금부터 제6회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 참가자분들께서는 이제 주변 자리 정돈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총 4분이 주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기반해서 토론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발표자분들께서는 발표 시간 15분 내로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발표를 주실 분이셨던 우리 장주영 동서대학교 디자인 대학장님께서 뒷시간에 우리 조금 더 바쁘신 분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로 나건 부산광역시 총괄 디자이너님께서 디자인과 브랜드의 융합, 시민 행복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과 브랜드의 융합, 시민 행복 도시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괄 디자이너지만 제 원래 본캐는 홍익대학교의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의 교수입니다. 되게 오늘의 키워드들이 이제 이런 단어인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행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그다음에 도시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새로 부산 이즈굿 브랜드도 많이 바꾸고 했는데 도대체 브랜드라는 것이 무엇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죠. 브랜드는 제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저를 어떻게 봐주느냐 하는 것이 브랜드의 본질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브랜드 하면은 월터 랜도라고 랜더의 회장이 한 얘기죠.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결혼한 지 38년 차 됐는데 아직도 저희 집사람의 마음을 못 사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얽힌 세상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브랜드다.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브랜드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디자인에 대한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은 장학장님하고 저하고 슬라이드 겹치는 게 딱 요 하나가 겹쳐서 장학장님 설명하신 걸로 제가 넘어가고요. 두 번째 디자인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제일 어려운 문제는 디자이너끼리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법으로 정리된 확실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법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는 그런 공식들이 다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가 돼 있는데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고 브랜드라고 하는 정의도 다 다르고 혁신이라고 하는 정의도 다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이 소통의 그런 혼재에서 오는 그런 낭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디자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또는 부산 디자인 총괄 본부에서 생각하는 디자인이라고 도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지 간에 디자인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을 위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단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성비가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 CEO들이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SK 계신 분들도 오셨는데 제가 전에 SK 이노베이션 강의를 갔는데 임원들한테 이노베이션이라는 정의를 물어봤더니 다 제각각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짝 보니까 뒤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러고 나서 몇 명 잘렸다 그래서 저 때문에 잘렸나 굉장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지만 정확하게 그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을 이해하려면 이노베이션과 창의성 그리고 독창성 또는 독창성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봐야 이 개념이 정확하게 서는 단어가 혁신입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거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기존에 있는 거를 살짝 바꿔서 새롭게 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판을 뒤집는 새로운 거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가치에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은 엄청나게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들이 이노베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실행을 하고 실행의 결과 유형의 아웃풋 또는 무형의 아웃풋을 통틀어서 엄청나게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저희들이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산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엄청나게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자인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브랜드라는 거죠.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을 하면 좋은 브랜드를 갖게 되고 좋은 브랜드를 갖게 되면 결국은 기업에서는 명품의 반열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도 한 4명 정도를 명품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품이라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더니 명품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 가격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명품의 반열이 되면 가격을 기업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저희 홍대 앞에 아주 맛있는 수제비집이 있는데요. 한 8,000원밖에 안 해요. 사장님 이거 10,000원 받으세요. 500원만 올려도 학생들이 난리가 난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명품들이 가격 올린다고 뭐 뛰돌르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픈을 하기 바빠져요. 그러니까 결국 명품이라는 거의 본질은 이 고객과 기업 사이에 가격을 가지고 밀당을 할 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기업이 가지고 간다. 그러면 도시 디자인에서 브랜드의 역할은 무엇이냐? 역시 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브랜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은 수단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수단이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이 인간 중심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제가 전공한 휴먼 팩터스, 얼고나믹스라는 단어 또 뭐 유니버설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액세서블 디자인, 배리어 프리 디자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합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부산에서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좀 체계를 정리해서 스탠다드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이거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이 시각 디자인 교수님이 젊을 때에는 아주 그냥 글자가 크면은 막 짜증을 내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제자들이 조금만 보이지 않는 걸 갖고 오면 그렇게 화를 내신대요. 도대체 누구 보라 그러는 거냐. 본인 명함도 큼직하게 글자 3개 이렇게 쓰시고 이러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의해서 정말 남녀노소 성별의 차이 없이 신체 장애의 차이 없이 언어 사용의 차이 없이 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 공항을 다녀보면 가장 큰 특징이 간판 사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겁니다. 아마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야 저거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에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처음 가는 브리스톨 동네에 갔을 때 A4 용지 하나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한국은 서울은 가다 보면 쓸데없는 데 간판이 있고 안내판이 있고 정작 필요한 데 가면은 안내판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을 가면 얄밉게도 이렇게 헤매다가 딱 보면 안내판이 있어요. 얄미울 정도로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보는 사람이 거기 갔을 때 정말 인디펜던스하게 독립적으로 된다는 것은 도시 디자인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와우가 있으면 더 좋겠죠.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감동은 안 하더라도 짜증이 나지 않도록만 해주면 이거 도시 디자인은 성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역시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이냐? 이 감정에 대한 수단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UX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모션과 익스피리언스하고는 같은 동전의 앞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의 결과 우리한테는 이모션이 생기고 그 이모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경험은 아주 기억에 남는 오랜 경험이 되고 이 두 개가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에서는 사람들을 적어도 좀 더 행복하게 좀 기쁘고 즐거운 이 포지티브한 이모션을 만들어내는 데에 디자인이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디자인의 가장 그 어려운 이슈는 보기 좋으냐 쓰기 좋으냐의 갈등입니다. 디자인 연구소에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이 룩스굿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고 기술 연구소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이 웍스웰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항상 갈등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보기 좋은 것이 쓰기가 더 좋다 이렇게. 이거는 일본에서 이 ATM을 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버튼의 크기, 종류, 메뉴 다 똑같은데 하나는 조금 예쁘게 하나는 허접하게 했더니 웬걸 조금 예쁘게 된 ATM을 쓴 사람들의 사용성이 그렇지 않은 ATM을 쓴 사람의 사용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갖고 좋았어요. 미국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잠수를 몇 년 타다가 이스라엘의 심리학자들이 이 연구를 보고 야 이거 재미있는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했더니 웬걸 이스라엘에서는 일본보다 더 차이가 크게 보기 좋은 것이 쓰기가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매력적인 거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질 때 우리가 포지티브 이모션이라고 기분이 좋을 때에는 저희들 생각을 with force thinking 폭넓게 생각합니다. 여유롭고 관대해지죠. 여러분들 중요한 결제 원장님께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가십니까? 원장님 방에서 곡소리 나는데 들어가서 결제 받으시는 분 별로 없죠. 기분 좋으실 때 비서실장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올라오시라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디밀어야 조금 뭐 옷자도 있고 탈자도 있어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이 ATM을 쓰다가 예상치 않은 문제에 봉착을 하도록 그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더 찾기가 쉬워지고 그래서 더 사용하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통해 갖고 사람들에게 기분을 좀 좋게 왜 우리의 눈 그다음에 귀 그다음에 냄새 맛 촉각 이런 건데 부산에서 보면 이 냄새와 맛과 이 촉각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시각적인 게 조금 많이 떨어지고요. 이 사운드가 아주 짜증이 납니다. 그 두 개가 이 부산의 중요한 이슈고요. 행복이라는 단어 저희 많이 쓰는데 이 어원은 이 스칸디나비아 언어의 해비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근데 그게 행운을 뜻하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오는 게 행복인 거지 항상 행복은 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챗GPT에다 물어봤더니 만족, 성취감 또는 웰빙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의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상적으로는 포지티브 이모션, 기쁘고 즐거운 건데 실질적인 목표는 불안, 짜증, 분노만 안 생겨도 이거는 성공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 보니까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마음의 상태를 기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결과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기쁨이고요. 즐거움은 마음에 거슬림이 없는 그런 것을 즐거움이라고 그러고 따라서 이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전략은 기쁨을 가지고 가는데 그 기쁨보다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 디자인의 가치는 중요한 게 균형과 조화죠. 기능과 아름다움, 비용과 효과. 지금까지 부산은 많은 그 비용에 대한 이 효과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비용보다는 이제는 뭔가 정성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될 때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은 이거는 당근 기본입니다. 이 기본 위에 이 두 개의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짜증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과정에서 즐거움을 주고 결과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행복의 수단이 이 도시 디자인이 줄 수 있는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의 도시 디자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디자인을 보는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안목과 공무원들의 안목과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사람들의 안목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안목을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여기에 들어간 얘기일 거예요. 그다음에 좋은 디자인을 선택하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국제교류 전시관을 이제 거의 완성을 했는데, 그거 하느라고 한 8번인가를 그러니까 진행됐던 거를 방향을 틀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감정적인 그런 대립도 있었어요. 근데 점점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같이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훨씬 더 일이 잘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시민, 좋은 고객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거를 투자 개념으로 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돈을 잘 쓸 수 있는 좋은 클라이언트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우수한 외부의 수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렇게 얼핏 그려놓으면 뭐 어떻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요거를 검은 거에 윗면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6개가 보이고, 요거의 아랫면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7개가 보이고, 그러다 저게 다 보이면 13개, 헛개위가 보이면 15개, 뭐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릴 때 어떤 분이 이걸 보고 28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기업 건설회사의 토목 담당 임원인데 왜 28개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몰라서 그렇지 이거 이렇게 되려면 뒤에다가 쌓아야 된대요. 견적 28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남의 거를 모방을 해서 쫓아갈 때에는 제가 6개를 보면 6개를 보는 사람만 필요했어요. 가치가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될 때에는 제가 6개를 보면 저랑 다르게 보는 사람이 저한테 필요한 거지, 똑같이 보는 사람은 저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도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세계 디자인 기구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가 세계 디자인 수도에 지원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정말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낙원 부산광역시 총괄 디자이너님의 발표 의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이 디자인과 브랜드를 통해서 어떻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 깊은 그런 주제 발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